안녕하십니까. 여전히 국가꽃은 싱싱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송군사주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주 입수 경로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 인식까지 정확히 제보를 하신 걸로 봐서는 사주가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사주를 올린 분이 어떤 저한테 풀어달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요구를 접을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풀어서 올렸습니다만은 좀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쉬운 풀이로 어렵다고 쉽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학문이요, 원래 좀 어렵고 또 생소한 학문이라 어렵게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원시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주인가부터 한번 해보죠. 나는 헐기입니다. 주변에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헐기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격입니다. 근데 이 헐그 나무를 이 간목은 이쪽으로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을 못하죠. 이쪽 나무는 이 술토에 붙어가지고 묘술 합의돼가지고 또 나를 공격을 못합니다. 이쪽 나무가 문제인데 오화가 소통을 시키면서 말하자면 성냥개비로 불을 꺼서 나무를 살짝 태워서 그 재로서 나를 기름지게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관인상생이라고 그러죠. 살인상생이라고 합니다. 또 그살, 그간, 유살 이런 사주고요. 인호술 화국, 인수국인데 인수는 학문과 예술의 별입니다. 머리가 좋고 학자가 될 그런 사주죠. 오화는 양인인데 양인은 칼이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묘하고 술은 이것은 또 의사를 뜻합니다. 그런 사주입니다. 자, 그다음 물과의 관계를 좀 분석해달라. 이 사주가 정말 물을 싫어하는지 부친의 말씀대로 물을 싫어한, 저는 물을 싫어한다는 그 부친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 사주가 맞다고는 가정하에요. 인호술 화국이 돼가지고 신자진 수국을 도충해서 쓰는데 임신이 들어오면 전실됐습니다. 전실로는 좋지가 않죠. 자,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오화입니다. 오화는 말이죠. 말이 물을 좋아하던가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말도 물에 들어갑니다. 주인이 데리고 가면 터벅터벅 말로 가기도 하고 물도 마십니다. 그 다음에 오중 정화가 핵심 포인트에 또 들어가는 정화는 촛불인데 촛불이 물 앞에서는 꺼집니다. 그래서 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화도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우리 그 옛날 분들한테는 이 정한수도 물인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잘 어우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주가 물을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봐야죠. 물에 들어갈 수는 없나? 그러면 물 무섭다고요? 샤워도 못 하나요? 사우나 못 가나요? 풀도 못 가나요? 그러면 할 수 있다 겠다. 물에서 헤엄도 칠 수 있습니다. 단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차라리 수영하는 그런 사진을 올려가지고 이봐 물 좋아하지 않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손군이 물 마시는 생수 마시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봐 물 무섭고 싫어한다더니 물 잘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네. 이렇게 발표하면 아주 기가 막힌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자, 환경 요인. 사주를 분석할 때는 환경에 대한 환경에 대한 설정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경에 대한 세팅, 설정입니다. 모든 역학은 주변 환경과 세팅을 잘하고 설정을 잘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쌍둥이 분은요, 한 분은 부산에서 배를 운전하는 마드로스고 한 분은 서울에서 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입니다. 다 같은 형체가 다릅니다. 부산에 있는 분은 그날에 다리가 다쳤는데 서울에 있는 분은 팔을 다쳤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사이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채용 주객 세용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데 간단하게 그냥 이거 채용에 대해서 논하려면 이거 1시간 거리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주 원국은 처다, 주체다. 대운세운은 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가 주고요, 여기는 객이다. 세라고 그러고 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인사이드입니다. 인사이드. 여기는 뭡니까? 아웃사이드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아웃사이드입니다.
여기가 아웃사이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을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주적으로.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냥 사주쟁이에 불과합니다. 사주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에 인연이 다 됐어. 다 됐어 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죽음을 데스라고 합니다. 이거 한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꼭. 자, 이 죽음에는 자연사가 있습니다. 자연사는 대운세운을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알죠. 쭉 살다가 나이 들어서 가시는 게 자연사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게 냅두라 이겁니다. 내추럴 자연사입니다. 두 번째 병사가 있습니다. 병사는 사주 평고 일세 다병이라고 합니다.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기운이 한쪽에 공격을 받으면 그 부위가 병이 납니다. 거의 젊어서 병이 나는 것은 사고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일 냈어. 이게 병사입니다. 병사는 사주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고사. 참 안타깝죠. 사고사는 사주 원국에 살이 태왕한데 또 살이 와서 직접 타격을 합니다. 악을 쓰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된 탈이 난다 그래서 악 쓰고 살아보고자 했지만 된 탈이 났다 그래서 악시덴탈 사고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직접 타격입니다. 제 살이 와가지고 일주를 직접 타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고사입니다. 컨테이너 사고나 이런 것들,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살이 있습니다. 자살은 수위, 사이드, 사인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자살이다. 자살은 수위, 사인을 알 수가 있다. 자살은요, 일주나 일간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내 용신과 희신을 타격하는 그 오행이 기신이 일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정유년에 태어난 사람이 이 개묘에 되어 있고 정축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정화의 용신은 묘목인데 유금이 와서 충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꽃의 줄기를 예리한 칼이 와서 잘랐으니 꽃이 떨어져 낙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축토에서 나왔습니다. 축중 신금이 나와서 이렇게 쳤습니다. 결국은 나한테서 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또 정화가 분신술을 써가지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 유금으로 또 이렇게 쳤으니까 내가 나를 명을 스스로 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살은 일주와 특히 관련이 있다는 거요. 그 다음에 타살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타살을 하게 되면 그 의혹을 묻으려고 하잖아요. 묻어. 뭘 자꾸 묻으려고 그래? 밝히지 않잖아요. 묻어. 타살은 간접 타격입니다. 인다일렉트한 타격을 받습니다. 외부에서 와서 간접 타격, 이 사주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는데 여기를 간접적으로 아웃사이드에서 타격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더 이것을. 자, 이 대운에 이 사주가 아까도 말했지만 인호술 화가 돼가지고 신자진 수를 우리가 도충해서 쓰는데 수운이 들어오면 전실됐다고 합니다. 아주 흉한 운이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임신이 들어왔는데 검은 원숭이가 드는 이 원숭이가 그냥 원숭이가 아니라 아프리카 개코 원숭이야. 굉장히 무서운 원숭이야. 이 개코 원숭이가 그냥 온 게 아니라요. 원숭이죠? 원숭이가 수레를 끌고 들어왔어요. 수레를 검은 원숭이가 끌고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뭡니까? 하얀 소도 있고 흑룡도 있고 청룡도 있고 청우 푸른 소도 있고 이렇게 네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네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첫째 원숭이가 개코 원숭이는 맹수가에 들어갑니다. 호랑이를 데려받았어요. 가서 호랑이 코를 물어버렸어요. 얘가 한 마리만 물었는데 여기도 축중신금이 있고 축중신금이 있어 세 마리가 협공을 하니까 호랑이가 감당이 안 돼서 스톱됐어요. 이 개코 원숭이가 여기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토끼를 또 물어버렸네. 확 물어버리면 토끼도 스톱됐어요. 그 다음에 이 용 두 마리가 와가지고 집 지키는 개를 그저 충을 해서 잡아 먹어버렸네요.
여기도 멈췄죠. 그 다음에 소, 하얀 소와 푸른 소 두 마리가 가서 말을 또 들이박아 버렸어요. 사주가 다 무너졌잖아요. 여기 어디서 무너지면 외부에서 무너졌죠. 아웃사이드에서 인다이렉트한 타격을 받았다. 간접 타격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뭐더라고 그러잖아요. 자, 사주적인 풀이를 하는 겁니다. 학문적인 풀이를 하는 거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건다면 그 학문의 자유를 박탈하는 민주국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단독이냐 공동이냐 볼 때 단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력이 있잖아요. 자, 넘어가고요. 진용신은 오중정화, 술중정화, 인중병화인데 오중정화는 축중개수와 진중개수, 축중개수에게 충격을 당했고요. 여기 병화는 뭡니까? 또 신중임수에게 충격을 당했는데 이것이 바로 탐재개인이 된 겁니다. 탐재개인은 운인 보통 기격 사주들이 재운을 만나면요 인수가 괴돼서 무너져 가지고 낭패를 당합니다. 낭패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다 무너졌으니까 명이 위험하죠. 이것을 미리 사주를 보고 알았더라면 근신을 하고 주변 사람이 말리고 했더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사주학은 옛날에는 왕을 교시하는 왕도학이지만 현재는 우리 국민들이 다 사용해야 되는 실용학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사주를 봤더라면 굉장히 근신하고 이런 이 운을 딱 찾아내는 방법도 있어.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구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학문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지오화는 뭡니까? 자, 일지오화는 오화를 보려면 천간의 무토도 봐야 됩니다. 무토와 병화는 4와 5를 여기를 로고로 삼고 여기는 양인 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지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가 있고 물상 형태가 있습니다. 물형이 있죠. 천간은 무형의 기입니다. 기입니다. 이것을 형태가 있는 것은 남도 사투리 좀 빌려다 쓸게요. 던져볼 수 있어. 던져볼 수 있어요. 잡아서 공을 던져볼잖아요. 그 다음에 형태가 없는 건 안 던져볼죠. intangible. 이것은 무형이라 이거. 무형과 유형인데 이것을 보자. 그럼 무형은 뭡니까? 정신이죠. 마인드죠. 영혼이죠. 그 다음에 멘탈이죠. 멘탈은 뭡니까? 맨날 탈이 나는 사람을 멘탈이 약하다고 그러고 맨날 정신이 헷갈려서 탈이 안 나는 사람을 마음이 탈이 안 나서 멘탈이 강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멘탈이라는 용어도 이거 국산입니다. 자, tangible. 이거는 뭐 형태가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이 두 가지는 내 몸입니다. 바디입니다. 바디에 대해서 어떤 숙녀분한테 사이즈를 물어보고 말을 묻지만 아마 피지컬. 그래서 이 오화가 내 몸인데 여기 와서 받았으니까 내 몸이 상신을 당해서 간접 타격을 당해서 이 사주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축과 블랙아웃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은 말입니다. 축을 자세히 여기 십자가 하나 들었죠. 십자가. 그 다음에 2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이건 12월 달입니다. 달로 보면 12월 달은 겨울이죠. 겨울은 춥다 덥다. 추우면 얼음에 연다 안 온다. 얼음에 얼면 몸이 굳는다 안 굳는다. 몸이 굳었다 이겁니다. 자, 12월 달은 달이 굉장히 큰 달입니까? 작은 달입니까? 크다. 큰 달입니다. 크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크. 다크는 영어로 이 다크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은 블랙입니다. 블랙은 어둠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은 헬렐레 합니다. 지옥에서는 여기서 헬렐레 한 사람들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지옥은 뭡니까? 현실적인 지옥은 감옥입니다. 프리선입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퍼슨이라고 한다면 감옥에 갇힌 걸 프리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어둠 속에서 큰 일이 있어. 큰 스피라시가 있었다. 큰 스피라시. 이것을 업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있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아웃사이더라고 그랬죠. 아웃사이더인데 블랙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블랙 아웃은 아웃사이드에서 컨스트러시한 일을 도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긴 얘기 않겠습니다. 자, 유력 성씨 생략 지난번에 했으니까요. 또 한 성씨가 나옵니다만은 생략하겠습니다. 한강에 안 갔더라면 X 안 갔더라면 송군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집에 잘 있겠죠. 뭐라고 그럽니까? 후천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사주를 세팅을 해서 주변 환경을 봐서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강이잖아요. 한강. 그것도 이 한자가 들어갔는데 물 숫자가 2개나 들어서 사주를 공격하는 자리입니다. 이 공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서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이 무자입니다. 그래서 강에서 기도를 많이 하대요. 하늘과 땅 사이를 통하는데 사람과 사이를 교화하고 또 뭡니까? 소통시키는 것이 이 무다. 저보고 어떤 분이 댓글로 그냥 무당이라고 그러네요. 무당분들, 무속하는 분들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역술무당이라는 용어도 있대요. 야, 제가 역술무당이면 종교하시는 분은 종교무당이네요. 정치하시는 분은 정치무당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강에 안 갔더라면 당연히 안 들어가시죠. 이 분당에 계시더라면 어떻게 분지에 있었더라면 적어도 물로 인해서 수액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토끼굴은 이 사주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죠. 토끼는 묘입니다. 묘. 이 사주에서 중심에 오니까 인호술로 12신사를 뽑으면 인담의 묘가 오는데 이는 뭡니까? 전투 나간 선발대 군인들을 뒤에 따라다니면서 위문 공연하는 것은 연예인인데 연예인은 도화살의 대표 명사다. 도화다 이거야. 도화. 묘는 토끼굴은 나의 도화야. 토끼굴만 나가면 약간의 즐거움도 있어. 술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토끼굴은 즐거움을 주는 그런 통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유축으로 가게 되면 묘충하니까 제살이 되는 거 제살. 그 다음에 그날 일진으로 또 뽑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진이 됩니다. 신자진인데 화개살 앞에 묘는 방해가 된다. 그래서 육해살이 되는 겁니다. 육해살. 그러니까 재해를 당하는 즐겁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 토끼굴이 재해를 당하는 헬 게이트가 되어버렸어요. 토끼굴을 통과하는 순간 지옥의 문을 통과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엉터리를 봐도 좋겠습니다만은 사주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사주 풀이할 때 그냥 우주론을 논하고 상대성 이론을 논하고 여러 가지 이론을 논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8글자 가지고 두드려 맞추서 현실에서 분석해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8글자와 대운 세운을 가지고요 채널링을 하듯이 사주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테마로 2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